킹달러 시대에 한국 기업의 알짜 매물들 외국 자본이 싹쓸이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입니다. 예, 달러를 가지고 한국 시장을 기웃기웃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30~40% 싼 가격에 기업을 인수할 수가 있어요. 30~40% 싼 가격에. 한국에 있는 이 M&A 자본 있잖아요. M&A 자본. 여기는요, 엄두를 못 내요. 원화가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나마 한국 자본 중에 말입니다, 뒷배가 외국에서 돈을 끌어온 자본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여기는 지금 좀 신이 났어요. 그렇지만 적습니다. 외국 자본에 비하면 굉장히, 그것도 턱없이 적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외국 자본이 인수한 대형 M&A 기업 수입니다. 이게 최근의 이야기예요. 대형 M&A라는 것은요, 5천억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5천억 이상.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5천억 이상이 최근에 7건이 나왔는데 그 7건 중에 5건이 외국 자본이 독식을 해버렸습니다. 5건을. 나머지 남은 2건은요, 한국 기업이기는 한데요, 뒷배가 외국 자본입니다. 뒷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화로 모아서 지금 M&A 한다는 것은요, 달러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20%, 30%, 많으면 40% 이상을 더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원화 펀드는요, 지금 기업을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 자본들이 설치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7건이 어떤 건인가? 한번 보세요. 베인캐피탈 이러면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 미국의 PEF예요. 사모펀드입니다. 클라시스라는 회사를 6,7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 클라시스라는 회사는요, 의료기기 업체거든요. 의료기기 업체가, 여러분, 의료기기 업체는 차세대 성장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6,700억에 그냥 인수를 해갔습니다. 야, 이거를 보면 여러분 진짜 눈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어링 PEA예요. 유럽 업체입니다. PI 첨단 소재를 이게 1조 3천억 원에 인수해 갔습니다. 1조 3천억 원에. 그리고 네 번째가 블루필드입니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PF 사모펀드입니다. SK 머티리얼즈의 산업가스 설비 1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케펠 인프라 펀드 싱가포르입니다. 케펠 인프라는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폐기물 업체인 EMK를 7,700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메디트라는 그야말로 구강 스캐너 기업이거든요. 이것도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계 칼라일 그룹이 3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3조 원에. 그러니까 7건의 큰 거래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부 다 누가 인수했다? 외국계가 인수했다.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한국계가 인수한 것은 ENF P입니다. ENF 사모펀드예요. 여기서 KG의 ETS 폐기물 사업부를 5,300억에 인수한 게 거의 유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행컴퍼니가 SKC 필름 사업부를 1조 6천억 원에 인수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유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킹달러라고 해요? 갓달러라고 합니까? 킹달러나 갓달러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싹쓸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예, ENF나 ENF 한국 한행컴퍼니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이 뒷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결국은 말입니다. 킹달러 덕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LP로부터 기관 출자자들이죠. 예, 해외 기관 출자자들로부터 펀드 자금을 출자를 받은 곳이니까요. 예, 한원 컴퍼니 같은 경우도 반드시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를 가지고 받은 한국 업체도 유일하게 이게 결국은 기관 출자자기 때문에 해외 기관 출자자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킹달러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국 업체가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킹달러잖아요. 이건데 나중에 다 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참 우리나라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 게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외국 자본이 저는 더 많이 싹쓸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짜 기업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외국 자본이 그만큼 말입니다. 싸게 한국 기업을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진짜 안 쓰려고 했는데 먹어치운다는 뜻이에요. 먹어치운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더 많이 먹어치울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1,400원대에서 이게 쉬이 안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쉬이 안 떨어질 거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장난 아니죠. 사실 슈퍼 엔저가 되니까 일본의 기업들도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인수한다고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마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 때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들을 싹쓸이 했잖아. 싹쓸이. 뭐 삼성전자에 외국인 지분 넘치잖아요. 우리 금융회사들의 외국인 지분 보면 넘칩니다. 전부 다. 50% 넘습니다. 어떤 데는. 그것들이 다 보면 IMF 때 한국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삼성전자든 우리나라 좋다는 기업들, 좋다는 금융회사들 외국계 지분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그때 다 먹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해결책이 있느냐? 글쎄요. 해결책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 해결책 중에 첫 번째가 제가 무역적자를 줄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무역적자가 줄어들면 달러가 시중에 계속 많이 들어오고 한국으로 그렇게 되면 환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절전 10% 국민운동 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이 공공기관이나 또 정부기관에 지침을 내렸는데요. 겨울에 실내 온도를 17도를 유지한대. 17도.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진짜 많이 참 위기의식이 진짜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장 그렇게 되니까요. 기사가 막 떠요. 기사가. 이게 여러분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그 위기를 동참하려고 하면 국민 절전 10% 국민운동 제가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얼렁뚱땅 툭툭 쳐넘기는 거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국민 반발만 불러옵니다. 참 제가 봐서는요. 점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요. 그나마 믿어보려고 하지만
자꾸 실망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이게 함께 가자. 위기를 함께 넘자. 이런 감성이 거기에 지배를 해야지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더 크게 얻을 수 있거든요. 옛날하고 똑같잖아요. 공문 하나 내려서 17도로 유지해. 이거야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이런 게 결국 위기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SPC 말입니다. SPL이라는 공장에서 젊은 청년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부터 먼저 했어야 돼요. 그것도 말입니다. 책임자가 그것도 전체를 책임할 수 있는 책임자가 나서서 공장을 수도하고 이 처리가 될 때까지 이 공장은 애도다.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사람이 죽었는데 손해 좀 보면 어때요? 그러면서 그 끼임사고로 돌아가신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어떤 소녀 가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에 그러면 이 가족이 어떻게 물론 이 친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가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것부터 먼저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요. 그 다음 달부터 공장 가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참 생각이 없어요. 진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창업주가 그룹 회장이 사과를 했지만 사과하는 날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지못해 사과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마스크 쓰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억지로 내용을 그냥 줄줄줄 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감각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결국 말입니다.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SPC 어려워요. 그 바람에 가맹점주들만 지금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감수성이 아직도 옛날에 머물고 있는 거죠.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이 경제팀이 절전 10% 국민운동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거 굉장히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옛날처럼 강제적으로 그냥 밀어붙이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설득을 하고 그래야만 가능한 일들을 참 이렇게 대응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원달러 환율 쉬이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여요.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돌아가는 이 시류를 읽는 거는 제가 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어떤 경제팀이 대응하는 속도가 좀 안타깝다. 좀 빨리 현실을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요즘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